여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에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 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 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 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 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 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현역 시절의 아우라와 지도자로 성과, 선수단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의 이게 팀이야 한마디에 선수들이 긴장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그의 스타일을 대변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냥 카리스마로 선수를 휘어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럽파가 다수인 대표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 감독이라 해도 밀어붙이는 리더십으로는 팀 분위기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팀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의 일관한 견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지도 못하는 해명하지 마시고 속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손흥민의 실제 주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다른 스타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지 언론과 팬들이 말하는 진짜 평가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실제 주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약 19만 20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토트넘 팀 내에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과의 비교해볼까요?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는 주급 40만 파운드 이상, 리버풀의 살라는 약 3,540만 파운드, 맨유의 래시포드, 첼시의 스털링도 모두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EPL 득점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절반에 가까운 주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낮은 주급의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재계약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2021년에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득점왕 타이틀이 없었고 몸값도 지금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시기였죠. 두 번째는 바로 충성심입니다. 손흥민은 꾸준히 토트넘에 헌신하며 팀 우선 태도를 보여왔고 이적설 대신 잔류를 선택해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 구단 자체의 주급 정책도 있습니다. 당시 해리 케인조차 20만 파운드 초반대였을 정도니까요. 그럼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언더페이드된 월드클래스, 즉 저평가된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팬들도 이 정도면 최소 30만은 받아야 한다. 가성비 끝판왕. 이런 선수가 이 정도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있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존재하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주장이자 가장 저평가된 월드클래스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높은 몸값만이 선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이강인을 향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일 나폴리 온라인은 이탈리아 풋볼 클럽 라디오에 출연한 국제축구연맹 피파 에이전트 클라우디오 아넬루치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아넬루치는 단 은도예에 4,500만 유로 약 720억 원을 쓰느니 이강인에게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볼로냐 선수들에게 4천만 유로에서 4,500만 유로 약 640억에서 720억 원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그 가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볼로냐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다라며 은도의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아넬루치는 젊고 재능 있는 훌륭한 선수다.
볼로냐에서 고작 12경기에서 13경기 잘 뛴 선수를 데려오는 대신 나는 이강인 같은 선수를 선택하겠다. 결론적으로 은도예에게 과도한 금액을 쓰느니 이강인을 노리는 편이 훨씬 낫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을 향한 칭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인 파울로 스트링가라도 극찬한 바 있는데요. 스트링가라는 라디오 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강인은 창의적이고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는 이탈리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작지만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창의성이 뛰어나며 프리킥도 아주 잘 찬다. 또 성실하고 태도가 좋은 선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단 레전드마저 이강인을 매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PSG의 레전드인 제롬 로탱은 RMC 방송을 통해 여러 선수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강인, 루마스 베랄도, 곤살로 하무스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떠날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이들의 이탈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으며 대체 자원을 위한 물색도 시작한 상태다라고 알렸습니다. 만약 팀을 떠난다면 원하는 팀은 많은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크리스탈 팰리스, 나폴리, AS 로마 등 여러 클럽들이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